안녕하세요. 제 11회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장혜림입니다. 오늘 콜라보레이터 정현두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두 작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선 이번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와는 피드백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학생들과 함께 같이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2008년이랑 2012년 두 차례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 작가로 참여하신 데 이어서 또 이번에 제 11회 저희 비엔날레에서는 콜라보레이터로 참여하시는 등 누구보다 저희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랑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작가로서 참여하실 때랑 또 교육자로서 참여하실 때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나 뭐 경험하시는 거라든지 혹은 뭐 저희 비엔날레 기획팀과의 그런 케미스트리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작가로 참여하게 된다면은 그 비엔날레의 어떤 전시 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작품으로서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작품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시간으로 따지고 볼 때 이번 미디어시티 비엔날레가 1년이 연기되면서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같이 참여하면서 전시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좀 아이러니하죠. 네네. 근데 사실 사회 비엔날레와 제가 참여했던 UK 비엔날레 때는 지금과 좀 많이 다른 양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기억하는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왁자지껄한 그런 어떤 미디어 행사와 새로운 어떤 매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던 반면 사실 2000년대 초반과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미디어를 다루고 있는 생활 속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 관객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성숙도가 훨씬 더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뭐 인터랙션이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매체로서의 확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보여졌고, 제가 처음 이렇게 사회 때 보였었던 다큐멘터리 노스탈지아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내에서 퍼포먼스를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퍼포먼스와 영상과 그것의 어떤 뭐 매체로서의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전체 팀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 접근했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6회 때는 사회 때는 조금 많이 달랐던 지점은 오히려 좀 더 그 제목에서 "너에게 주문을 건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전에 어떤 전환과 확장이라고 하는 매체에 집중돼 있었던 것이 좀 더 어떤 매체를 바라보는 것 이외에도 어떤 이 사회 이슈나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실 그때 참여했었던 식스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뉴욕에서 있으면서 느꼈었던 뭐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리틀 이탈리 같은 그런 이민자들의 삶에 대한 어떤 저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여지는 양상들 이런 지점들을 작품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전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지점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다면, 사실 이번에 참여하면서는 작가란 입장보다는 어, 학생들한테 교육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획자의 입장에서 이 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학생들과 사이에서 이런 일반 대중들은 특히 비엔날레란 전시 자체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한꺼번에 봐야 되는 그런 좀 피로도가 높은 또는 관객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전시 형태인데, 게다가 미디어 작품들은 또 타임 베이스의 작업이다 보니까 더 많이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전시를 봐야 되는
많은 정보량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매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전시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와 너무 많이 봤어. 기억에 남는 게 뭘까 이렇게 며칠 동안 되뇌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작가들은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그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의 경쟁 속에서 전시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넓은 바다에 물을 붓는 느낌의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많은 정보량에서 관객들에게 과연 이게 전달이 잘 될까라는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전시 주제와 그리고선 그것을 학생들과 함께 왜 도피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선 지금의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까? 사실 우연하게 한 해가 미뤄진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라 이 전시 주제와 함께 필연적으로 어떤 연계 관계가 생길 수 있구나. 단지 시기만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각의 어떤 흐름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지점에서 저는 이런 전시 주제를 길게 학생들과 리서치를 해가면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하면서 좀 다른 양상에서 바라본 전시라 할까 다른 양상에서 바라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정리하자면 그 기존에 작가로서 참여하실 때는 뭐 매체의 확장이라든지 혹은 그 미디어를 바라보는 그 성숙하게 된 관객의 태도에 또 발맞추어서 뭐 사회적 이슈라든지 그에 대한 그 관객의 태도를 보셨다면 이번에 교육자로서 참여하실 때는 뭔가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하시게 되었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약간 잠깐 더 그 같은 맥락에서 또 질문을 드리자면 그 작가님 작업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사람들의 희망이나 꿈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리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소 높은 현실의 벽 같은 걸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프로그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 저희 그 피드백 동반자들 소개 간략하게나마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술가는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 이민자들과의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지점은 듣는 사람으로서의 저의 입장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 어떻게 보면 피드백 동반자는 사실은 이 관객과 그리고선 미술을 이렇게 전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 사이에서 학생들도 사실은 어떤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떤 예술을 배우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또 일반의 어떤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미술에 친근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전시 주제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피드백 동반자는 사실 전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긍심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 미술 행사와 이제 막 미술을 시작하는 친구들과 동반자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굉장히 그 친구들한테는 엄청나게 고무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 피드백 동반자가 가지는 가장 학생들한테 좀 뭐랄까 좋은 지점은 내가 단지 무엇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하는 얘기가 과연 이게 이렇게 뭔가 효율성이 있을까? 아니 실제적으로 통할까? 이게 말이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게 자신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연습해보는 근데 사실 전시를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이제 비엔날레와 그걸 또 이렇게 결과를 이끌어내는 어떤 와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뭔가 동반자라는 이름으로써 그 친구들의 어떤 위치, 생각의 범주 이런 것들을 넓히는 과정은 전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피드백 동반자는 캠퍼스 타운이라고 하는 어떤 서울의 지역 상생 프로젝트와 문화 학교의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전시를 사실 그 좀 이렇게 미술대학 학생들은 활동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전시 기획자들이 전시를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학생들 입장에서 각자 그것을 해석하고선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젝트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비엔날레가 1년 연기된 게 너무 다행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비엔날레 입장에서 아니, 아니. 않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어떠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많이 벌었어서 올해 한 해 동안의 전시 주제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의 리서치를 통해서 늘려갔고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더 비엔날레와 관객 사이를 이렇게 마치 셔틀콕이 오고 가듯이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어 것으로서의 피드백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들한테 그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그 한 5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 진행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미술대학에서 이렇게 서양화, 동양화 전공을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것을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무언가 계속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처럼 뭔가 작품을 만들어 오고 또 보여주고 이러는 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어떤 이민자들과 만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었던 그런 듣는 사람의 입장 같은 것이 사실은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의 리서치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뭐 도피주의에 대한 해석을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길거리 사람들을 관찰한다든지 또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선 인간과 동물의 어떤 공존을 엿봤던 친구들이라든지 또 미술로 만난 사이라고 해서 어떤 미술대학 학생으로 입장에서 모든 전시는 이렇게 답장이 있어야 된다는 주제로 해서 그런 전시와 이 전시를 만드는 그 과정과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학생으로서 입장 같은 것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다뤘던 친구들이라든지 다들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와 주제를 가지고선 하나씩 풀어갔지만 모든 미술대학의 작품들은 연말이 되면 항상 골치 아픈 것이 만들었던 작품들이 다 쓰레기로 나와서 그걸 다시 재활용센터에다 보내는 걸 보면서 너무 막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보다가 무언가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그것을 긴 시간 동안 관찰을 통해 가지고선 사람들한테 멘토링을 하고 얘기를 듣고 또 정기적으로 비엔날레 큐레이터 선생님들과 함께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선 좀 더 깊이 있게 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목적성이나 또는 의도에 그동안 많이 가려져서 잊어버릴 수 있었던 어떤 순수한 그 생각의 아이디어와 그 생각에 대한 추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사실은 그런 건 학생 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점인데 교육에서도 사실은 많이 커버를 못했던 지점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번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주제를 학생들이 그렇게 이렇게 연구하면서 리서치하면서 배웠던 지점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 같이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큐레이터 선생님들 다 모시고선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의 첫 아이디어 발표했을 때도 그때도 계셨죠. 그때도 아마 네네. 보셔서 알겠지만 학생들이 뭔가
만들고 이벤트 하고서 뭔가 홍보 활동하고 이러한 어떤 가시적인 아웃풋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을까 하고서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냈던 것 같고, 음.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제 어떤 전시를 만드시는 분과 연습하는 학생들 사이에 어떤 그 갭에서 학생들이 뭔가 나도 이만큼을 해가지고서 뭔가 도움이 돼야지라고 하는 좀 부풀린 생각들에서 나왔었던 지점들을 잘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어떤 의도들을 하나씩 이렇게 뭐랄까 좀 더 객관화시키는 과정들과 또 순수한 리서치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배우는 태도 이런 것들을 서로 오해 없이 잡아가는 게 제일 좀 어려웠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성이라든지 의도가 없는 정말 순수한 아이디어의 추구, 그 말씀이 저는 인상 깊은데요. 혹시 앞으로 이런 미술계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미술계라든지 뭐 더 작게는 미술관이나 재단 이런 데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뭐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또 하나는 캠퍼스 타운 측에 저희가 도대체 미디어시티 비엔날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땅히 설명할 당도가 참 없어요. 그러니까 뭐 캠퍼스 타운 측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현대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일단 우리가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미술 행사로서 전시회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이 있는데 저희들을 도슨트 활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설명을 할 때 관객과 전시 사이에 어떠한 이 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우선 그거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때, 그건 도슨트의 역할이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가지고 도슨트들이 뽑혀지고선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지 충분히 알고 있고 사실은 학생들이 거기에 이렇게 뭔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좀 학생들이 경험했으면 했던 어떤 지점들은 이게 내가 하고 있는 목소리가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선 그것이 남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 좀 갖는 그런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했다 생각해요. 사실 이번 비엔날레와 이렇게 같이 콜라보로 뭔가를 진행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는 비엔날레 측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어떤 가능성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답답하시겠지만 교육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시면서 끌어냈기 때문에 학생들과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사실 저는 뭐 이게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또는 어떤 뭐랄까요 이런 지점보다는 이러하게 실제 전시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또는 작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또 듣고 생각을 넓히는 것이 어떠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또는 이런 것을 가지는 것보다 그런 기회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어떤 많은 문화예술위원회나 또는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이것을 하나의 업적으로서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들이나 구조적인 것도 항상 만들지만 어떤 대부분의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뭐랄까요 국책 사업들
이 보면은 하드웨어는 근사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컨텐츠나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부재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사실 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지점들은 굉장히 그 내용과 학생들이 리서치함과 이런 것에 굉장히 그런 기회, 그리고 우선 그 활동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말 그대로 피드백의 영향이 저는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작가로서 살아남는데 어떠한 물질적 또는 어떤 캐리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하자면 어떤 물리적이라든지 그런 가치 뭐라고 하죠? 약간 구조적이라든지 하는 그런 지원보다는 그런 가시적으로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좀 더 작가로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기회를 더 마련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금 진행하시는 피드백 동반자들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비공개이긴 하지만 30일 날 학생들과 함께 그동안 만들어 왔었던 이 리서치의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책으로 곧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평가의 자리라고 할까, 아니면 또 다른 피드백의 자리를 같이 가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내에서 이 그동안 했었던 리서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해왔었던 어떤 이 리서치의 내용들이 종로구와 종로구의 되게 특정한 지역들에 대한 어떤 역사를 공부한다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선 거기에 사시는 노인분들과의 그런 어떤 연계관계를 맺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이를 관찰하면서 어떤 도피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물론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지만, 또 우리를 살게 해주는 어떤 그런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선 이런 관찰을 이어갔던 친구들이나, 또는 그 아지트, 이렇게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아지트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만들었던 이런 코로나 시대의 여행에 대한 도피주의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파편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어떻게 순수한 자기의 생각에 대한 것과 전시 주제에 대한 자기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이 되었다면은, 내년도에는 이 생각들이 조금 더 모여서 조금 뭐랄까 방향성을 가지고선 실제 비엔날레에 대한 이게 어떤 기능으로서 하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전시의 주제를 실천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 그 다음에 전시가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에 대한 자기들의 그런 경험들, 그 이후에 전시가 개막이 되고 나서 관객들과 또 소통하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리서치들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는 어떤 방식들을 고민하고 해서 좀 더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상을 하셨겠지만, 지금의 어떤 이런 모든 이제 50여 명의 학생들이 저와 같이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작은 창들을 보면서 서로 얘기하고 실제 만나서 미팅을 항상 마스크 끼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실질적 행동이라고 할까, 이런 그 과정들에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목말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런 이렇게 내년도 상황이 좋아져서 좀 더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저도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에는 주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들면서 리서치를 통해서 파고들면서 이것이 어떻게 뭐 구현이 될까? 혹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그런 행동적으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혹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맞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팬데믹이 끝나고 좀 더 흥미로운 그런 사회적 맥락 하에서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관객들과 전시 작가들과 또 기획자들과 부대척하면서 몸소 전시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관객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하는 사이에서 나의 역할이 뭘까를 좀 더 이렇게 부대척하면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전시 수고 준비하신데. 많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